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트로트의 진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 지하철 안에서 따라 부르는 후렴구, 심지어 10대들이 모인 카페에서도 트로트가 울려 퍼지는 시대입니다. 시리즈가 남긴 충격은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공이 아니라 한 장르를 완전히 재창조한 사건이었죠. 그 무대 위에서 태어난 신예들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바다를 새로 그리는 항해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우리가 박수치며 열광하는 가수와 밤새 스튜디오에서 곡을 쓰는 작곡가들이 진심으로 함께 작업하고 싶은 가수는 과연 같은 사람일까요? 대중은 지금 이 순간의 감동을 원하지만 작곡가는 10년, 20년 뒤에도 불릴 명곡을 꿈꿉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무대 조명보다 한 소절 한 소절 깊어지는 목소리를 찾아 헤맵니다. 이 사람에게 주면 내 인생 곡이 나온다는 확신을 주는 목소리 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국내 최정상 작곡가 37명을 직접 만나 익명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 지금 당장 곡을 주고 싶은 남자 트로트 가수는 누구입니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흔들었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사람이라면 이라는 확신을 보냈고, 특히 1위에 오른 이름은 이미 트로트의 미래를 쥐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순위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선택받았는지, 어떤 목소리가 작곡가의 영감을 불태우는지, 그리고 이 10명이 앞으로 어떤 명곡으로 우리를 울리고 웃길지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30분 동안 귀와 마음을 완전히 맡겨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위, 트로트의 규칙을 깨는 남자부터 만나보시죠. 10위, 김준견. 작곡가 370명 중 29명이 이 사람만큼 위험한 가수는 없다 고 입을 모았습니다. 위험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준견은 트로트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매일 부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선 1차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수산업자 콘셉트로 웃음을 샀습니다. 그런데 무대가 끝난 순간 스튜디오 전체가 조용해졌죠. 이게 트로트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존의 문법을 완전히 무시한 창법, 흔들리는 비브라토 대신 칼날처럼 고든 고음, 그리고 무엇보다 가사를 씹어삼키는 듯한 딕션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작곡가들의 카톡 단체방은 김준견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이 친구한테 주면 10년 묵은 스타일 다 버려야 할 것 같아. 실제로는 원래 90년대 스타일의 경쾌한 트로트로 기획됐습니다. 그런데 김준견이 데모를 부른 순간 작곡가는 밤새 곡을 뒤집었습니다. 기존 후렴을 통째로 지우고 힙합 비트를 깔고 가사도 땡기네 라는 후크 하나만 남기고 전부 바꿨죠.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 2023년 트로트 음원 차트 최장기 1위.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뒤입니다. 김중현은 그 곡을 2025년 콘서트에서 다시 불렀을 때 원곡과 완전히 다른 버전으로 불렀습니다. 템포는 20bpm 낮추고 키는 반음 올리고 마지막 고음은 아예 애드립으로 12초를 끌었습니다. 작곡가는 무대 뒤에서 내 곡이 아니네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작곡가들이 김준견을 두려워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곡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재창조합니다. 2024년 한 중견 작곡가는 김준견에게 처음으로 발라드를 줬습니다. 제목은 원래는 70, 80 세대를 타깃으로 한 잔잔한 곡이었죠. 그런데 김준견은 녹음실에서 이건 발라드가 아니라 레퀴엠이에요 라고 말하더니 피아노 한 대만 남기고 모든 악기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결과물은 4분 38초 동안 단 한 번도 드럼이 들어가지 않는 숨소리만으로 승부 보는 곡이 됐습니다. 그 곡은 발매 3일 만에 멜론 발라드 차트 1위를 찍었고 50대 이상 감상 비율이 68%를 넘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발라드 차트를 점령한 건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김중견의 행사비는 3,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작곡가들은 돈 주고 곡 받는 시대는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김중현이 곡을 선택하는 시대라는 거죠. 실제로 올 상반기 대형 기획사 3곳이 김중현 전용 앨범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안 부른다는 겁니다. 한 작곡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중견은 트로트의 반항가가 아니라 트로트의 혁명가다. 5년 안에 이 친구가 트로트의 문법을 완전히 바꿀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그렇다면 왜 10위일까요? 작곡가들은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아직은 너무 위험하다. 한번 잘못 주면 우리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덧붙였죠. 그래서 더 주고 싶다. 이 친구가 성공하면 트로트 역사에 우리 이름이 새겨질 테니까. 김중견은 지금 트로트라는 바다에 폭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새로운 지도가 그려질지 우리 모두 지켜보고 있죠. 9위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김중견의 다음 앨범 타이틀곡은 이미 완성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장르는 트로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음 순위에서 또 다른 놀라움을 만나보겠습니다. 9위, 하루를 시작할 때 듣고 싶은 목소리, 안성훈입니다. 의휘, 안성훈 작곡가 307명 중 32명이 이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밝아진다고 썼습니다. 그 한 줄이 안성훈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김중현이 폭풍이라면 안성훈은 맑은 아침 햇살입니다. 그는 애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긍정 에너지라는 단어가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건 단순한 이미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안성훈의 목소리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치유계였습니다. 2024년 한 음향연구소가 트로트 가수 50명의 보컬을 분석했는데 안성훈의 중저음 대역이 가장 안정적이고 알파파를 가장 많이 유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그의 노래를 들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거죠. 작곡가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안성훈에게 주면 무조건 힐링송이 된다는 게 업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널 사랑해. 탄생 비화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원래 그 곡은 40대 중견 작곡가가 이혼 후 썼던 슬픈 발라드였습니다. 제목도 끝난 사랑이었고요. 그런데 안성훈이 데모를 부르는 걸 듣고 작곡가가 울면서 전화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혼 가요가 아니라 국민 응원가가 돼야겠다. 그래서 가사를 통째로 바꾸고 템포를 올리고 후렴에 널 사랑해 라는 후크를 넣었습니다. 그 곡은 발매 2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을 돌파했고 2024년 상반기 결혼식 축가 1위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이혼 상담소에서도 배경음악으로 쓰인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돌 정도였죠. 안성훈의 진짜 힘은 변신에 있습니다. 2025년 초 그는 처음으로 어두운 곡에 도전했습니다. 제목은 그대를 사랑합니다. 원래는 장례식장에서 쓸 예정이었던 곡이었는데 안성훈이 부르자 완전히 다른 노래가 됐습니다. 그는 고음을 포기하고 중저음으로만 불렀고 마지막 30초는 말 그대로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그 버전은 발매되자마자 멜론 장례 위로 차트 1위를 차지했지만 동시에 결혼식 축가 차트에도 3위에 올랐습니다.
작곡가는 안성훈이 부르니까 죽음조차 따뜻해 보인다고 했다죠. 2025년 현재 안성훈은 행사비 3조 500만 원으로 김중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작곡가들이 그를 찾는 이유는 돈이 아닙니다. 안성훈에게 주면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부른 곡 12개 중 11개가 음원 차트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한 작곡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중현은 폭풍을 하면 안성훈은 맑은 날씨예요. 폭풍우가 재미있긴 하지만 매일 듣고 싶은 건 맑은 날씨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안성훈 본인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나는 밝은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밝게 부르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어머니가 중병으로 입원했을 때도 병실에서 널 사랑해를 불러드렸다고 합니다. 그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안성훈은 진짜 국민 아들이라는 말이 돌았죠. 작곡가들은 그걸 보고 더 감동받았습니다. 그 밝음이 가식이 아니라 진짜라서 더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성훈은 지금 트로트의 햇살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배경음악이 됐습니다. 다음 8위는 그 반대편에 있는 눈물로 승부하는 가수입니다. 트로트 발라드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진혜성입니다. 8위, 한 소절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목소리, 진혜성입니다. 8위, 진혜성. 작곡가 316명 중 3~5명이 이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가사가 저절로 눈물로 번역된다고 썼습니다. 그만큼 진혜성은 트로트 발라드의 끝판왕으로 불립니다. 안성훈이 햇살이라면 진혜성은 깊은 밤바다입니다. 그는 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울보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런데 그건 단순히 감정이 풍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혜성은 무대 위에서 진짜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가짜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게 관객과 작곡가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2023년 한 콘서트에서 바람 같은 사람을 부르다 중간에 목이 메어 10초 동안 말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초 동안 객석 1만 명이 함께 울었고 그 영상이 퍼지면서 음원 재생수가 하루 만에 500만이 늘었습니다. 작곡가들은 그걸 보고 진혜성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삶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바람 같은 사람의 탄생 비화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원래 그 곡은 30대 후반 작곡가가 아버지를 잃고 쓴 곡이었습니다. 처음엔 트로트가 아니라 순수 발라드로 기획됐죠. 그런데 진혜성이 데모를 듣고 이건 트로트로 해야 한다고 해서 장르를 바꿨습니다. 녹음실에서 진혜성은 22발번을 다시 불렀습니다. 27번째까지는 작곡가가 좋다고 했는데 28번째에 진혜성이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면서 불렀습니다. 그 테이크가 그대로 음원에 들어갔고 지금도 그 곡을 들으면 3분 12초 지점에서 진혜성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립니다. 그 곡은 24년 트로트 발라드 차트 150주 연속 1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진혜성의 무게는 절제입니다. 그는 고음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톤으로 속삭이듯 부르는데 그게 더 가슴을 찌릅니다. 2025년 초 그는 처음으로 밝은 곡에 도전했습니다. 제목은 너의 사랑. 원래는 경쾌한 트로트로 기획됐는데 진혜성이 부르자 완전히 다른 곡이 됐습니다. 그는 밝은 가사에 슬픈 멜로디를 얹었고 마지막에 너의 사랑이 내 전부였는데 라는 한마디를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그 곡은 발매되자마자 결혼식 축가 차트 1위에 올랐지만 동시에 이혼 상담소에서도 배경음악으로 쓰였습니다. 작곡가는 진혜성이 부르니까 사랑이 기쁨인지 아픔인지 모르겠다고 웃으며 말했다죠. 2025년 현재 진혜성은 행사비 건 천만호를 천만호으로 상위권에 속하지만
작곡가들이 그를 찾는 이유는 다릅니다. 진혜성에게 주면 곡이 영원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부른 곡들은 5년이 지나도 음원 차트에 남아 있습니다. 한 작곡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성우는 하루를 밝혀주고 진혜성은 한평생을 울려준다. 둘 다 필요하지만 진혜성은 대체 불가다. 진혜성은 지금 트로트 발라드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랑과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다음 7위는 그 반대편에 있는 따뜻한 담요 같은 목소리를 가진 가수입니다. 트로트와 클래식을 넘나드는 손태진입니다. 7위, 한번 들으면 마음이 포근해지는 목소리, 손태진입니다. 7위, 손태진, 작곡가 37명 중 36명이 이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곡이 저절로 부드러워진다 고 썼습니다. 그 한마디가 손태진의 본질을 정확히 찌릅니다. 진혜성이 깊은 밤바다라면 손태진은 따뜻한 벽난로입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 중 유일하게 성악을 전공한 배경을 가졌고 그 흔적이 무대마다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2023년 결승에서 그리운 마음을 부를 때 마스터 전원이 기립박수를 쳤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손태진은 고음을 뽑을 때도 목이 아닌 복식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4분 넘는 곡을 불러도 숨이 하나도 안 흔들립니다. 작곡가들은 그걸 보고 손태진에게 주면 곡이 숨을 쉰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운 마음, 탄생 비화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원래 그 곡은 50대 베테랑 작곡가가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쓴 곡이었어요. 처음엔 잔잔한 피아노 선율만 있었는데 손태진이 데모를 듣고 이건 현악 4중주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케스트라를 불러드렸습니다. 녹음실에서 그는 42번을 다시 불렀습니다. 41번째까지는 작곡가가 만족했는데 42번째에 손태진이 갑자기 눈을 감고 어머니를 떠올리며 불렀습니다. 그 테이크가 그대로 음원에 들어갔고 지금도 2분 58초 지점에서 현악기가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현악 주자가 손태진의 감정에 따라 울컥한 탓이었죠. 그 곡은 발매 1년 만에 3억 스트리밍을 돌파했고 2025년 현재까지도 멜론 클래식 트로트 차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진짜 매력은 여백입니다. 그는 절대 노래를 꽉 채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활용합니다. 2025년 초 그는 처음으로 밝은 곡에 도전했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시간. 원래는 경쾌한 리듬의 트로트였는데 손태진이 부르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드럼을 빼고 피아노와 첼로만 남겼고 후렴 사이에 8초의 침묵을 넣었습니다. 그 8초 동안 관객들이 숨을 죽였고 그 침묵이 곡의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그 곡은 발매되자마자 결혼식 BGM 1위에 올랐고 동시에 장례식장에서 위로곡으로도 쓰였습니다. 작곡가는 손태진이 부르니까 시간이 멈춘다고 말했다죠. 2025년 현재 손태진의 콘서트 티켓은 평균 2초 만에 매진되지만 작곡가들이 그를 찾는 이유는 다릅니다. 손태진에게 주면 곡이 예술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부른 곡들은 드라마 OST로도 쓰이고 클래식 공연장에서도 연주됩니다. 한 작곡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혜성은 눈물로 승부하고 손태진은 따뜻함으로 이긴다. 둘 다 감동이지만 손태진은 그 감동을 오래 간직하게 만든다. 손태진은 지금 트로트와 클래식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추운 날 따뜻한 담요처럼 마음을 감싸줍니다. 다음 유비는 그 따뜻함을 20년 넘게 지켜온 베테랑입니다. 트로트의 살아있는 교과서
장민호입니다. 6위. 한번 들으면 10년 뒤에도 기억나는 목소리. 장민호입니다. 6위. 장민호. 작곡가 산리교명 중 3명이 이 사람에게 주면 10년 뒤에도 새 곡처럼 들린다 고 썼습니다. 그게 장민호의 진짜 힘입니다. 손태진이 따뜻한 벽난로라면 장민호는 수십 년 묵은 참나무 장작입니다. 불꽃은 화려하지 않지만 한번 피우면 쉽게 꺼지지 않죠. 그는 애서 이미 40대에 데뷔 20년차 베테랑으로 나왔는데 그때부터 작곡가들은 장민호는 나이 먹을수록 무르익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목소리는 2020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2020년엔 날카롭고 세련됐지만 2025년엔 깊고 둥그러졌습니다. 한 음향 전문가는 장민호의 성대는 와인처럼 숙성되고 있다 고 분석했죠. 남자는 말합니다. 는 그 숙성의 결정체입니다. 원래 2019년에 나온 곡인데 장민호가 2025년 전국 투어에서 다시 불렀을 때 작곡가가 무대 뒤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쓴 곡이 아니라 장민호가 다시 쓴 곡이다. 원곡은 3분 40초였는데 라이브 버전은 5분 12초. 그 1분 30초가 전부 애드리브였습니다. 그는 가사 한 줄 한 줄에 5년을 더해 불렀습니다. 그 영상은 유튜브에서 8천만 뷰를 넘었고 50대 이상 남성 조회 비율이 72%를 차지했습니다. 작곡가들은 그걸 보고 장민호에게 주면 곡이 나이 든다. 좋은 의미로라고 했습니다. 장민호의 무기는 신뢰입니다. 그는 절대 작곡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2024년 한 신인 작곡가가 처음으로 장민호에게 곡을 주었습니다. 제목은 원래는 밝고 경쾌한 댄스 트로트였는데 장민호가 이건 남녀 듀엣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여성 파트를 직접 불렀습니다. 녹음실에서 그는 여성 파트를 3옥타브 높은 키로 불렀고 그게 그대로 음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곡은 발매되자마자 커플 댄스 챌린지로 틱톡에서 5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작곡가는 장민호가 아니었다면 내 커리어는 끝났을 거다라고 고마워했죠. 2025년 현재 장민호의 행사비는 4500만 원으로 최상위권이지만 작곡가들이 그를 찾는 이유는 돈이 아닙니다. 장민호에게 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부른 곡 15개 중 14개가 장기 음원 차트에 남아 있습니다. 한 작곡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태진은 감동을 주고 장민호는 그 감동을 지켜준다. 손태진은 순간을, 장민호는 영혼을 만든다. 장민호는 지금 트로트의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세대를 넘어 공감대를 만들고 그 공감대는 10년, 20년을 이어갑니다. 다음 5위는 그 기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젊은 피입니다. 트로트와 케이팝의 경계를 허무는 박지현입니다. 5위,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 박지현입니다. 5위, 박지현. 작곡가 37명 중 3위 1명이 이 친구에게 주면 트로트가 10년은 젊어진다고 썼습니다. 그 한 줄이 박지현의 존재 이유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장민호가 참나무 장작이라면 박지현은 불꽃놀이다. 그는 준우승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한 가수로 2023년만 해도 행사비 115억만 인회원이었던 게 2025년 현재 하체 2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세의 핵심은 실력입니다.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춤을 추면서도 음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고음을 뽑으면서도 호흡이 끊기지 않습니다. 2024년 한 음향 분석에서 그의 라이브 보컬이 원음과 전혀 3초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죠.
작곡가들은 그걸 보고 박지현은 무대 위에 스튜디오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는 그 불꽃 노래 시작입니다. 원래 그 곡은 90년대 스타일의 향수 트로트로 기획됐어요. 그런데 박지현이 데모를 듣고 이건 K-팝 비트로 해야 한다고 해서 EDM 프로듀서를 불러들였습니다. 녹음실에서 그는 산음의 5번을 다시 불렀습니다. 산음의 4번째까지는 작곡가가 만족했는데 산음의 5번째에 박지현이 갑자기 안무를 넣으며 불렀습니다. 그 테이크가 그대로 음원에 들어갔고 지금도 1분 45초 지점에서 춤추는 소리가 살짝 들립니다. 그 곡은 발매 3일 만에 틱톡 챌린지 3억 뷰를 돌파했고 10대 감상 비율이 50%를 차지했습니다. 트로트 역사상 처음으로 제 세대가 메인 타깃이 된 곡이었죠. 박지현의 진짜 힘은 융합입니다. 그는 트로트와 팝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2025년 상반기 그는 처음으로 어두운 곡에 도전했습니다. 제목은 빛이 되어. 원래는 슬픈 발라드였는데 박지현이 이건 힙합 트로트로 해야 한다고 해서 래퍼 피처링을 넣었습니다. 녹음실에서 그는 랩 파트를 직접 쓰고 불렀고 그게 그대로 음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곡은 발매되자마자 멜론 힙합 차트 1위에 올랐고 동시에 트로트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곡가는 박지현이 부르니까 장르가 사라진다고 말했다죠. 2025년 현재 박지현은 아이돌급 팬덤을 구축했지만 작곡가들이 그를 찾는 이유는 다릅니다. 박지현에게 주면 트로트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부른 곡들은 해외 스트리밍에서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 작곡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민호는 전통을 지키고 박지현은 그 전통을 새롭게 만든다. 장민호는 뿌리라면 박지현은 새순이다. 박지현은 지금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세대를 연결하고 그 연결은 트로트를 더 넓은 바다로 이끕니다. 다음 4위는 그 바다의 깊이를 더하는 철학자입니다. 트로트의 깊이를 보여주는 에녹입니다. 4위 한 곡이 인생을 말해주는 목소리 에녹입니다. 4위 에녹 작곡가 37명 중 300명이 이 사람에게 주면 가사가 철학이 된다고 썼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에녹의 깊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박지현이 새순이라면 에녹은 수백 년 된 소나무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거의 웃지 않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침묵으로 관객을 압도하죠. 2023년에서 처음 나왔을 때 마스터들은 트로트가 아니라 명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노래를 부를 때 눈을 감고 한 호흡에 25초를 버팁니다. 그 호흡 안에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작곡가들은 그걸 보고 에녹에게 주면 곡이 영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 영혼의 증거입니다. 원래 그 곡은 60대 원로 작곡가가 아버지 장례식에서 썼던 곡이었어요. 처음엔 4절까지 있었는데 에녹이 3절만 부르겠다고 해서 4절을 통째로 지웠습니다. 녹음실에서 그는 19번을 다시 불렀습니다. 18번째까지는 작곡가가 괜찮다고 했는데 19번째에 에녹이 갑자기 아버지 사진을 보며 불렀습니다. 그 테이크가 그대로 음원에 들어갔고 지금도 3분 40초 지점에서 에녹의 목이 메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곡은 발매 2주 만에 유튜브 조회수 2억을 돌파했고 2025년 현재까지도 추석 특집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아버지 세대 조회 비율이 71%를 차지했죠. 에녹의 무게는 비움입니다. 그는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워서 더 채웁니다. 2025년 초 그는 처음으로 밝은 곡에 도전했습니다. 제목은 나의 길. 원래는 경쾌한 가느 트로트였는데
에녹이 이건 민속 트로트로 해야 한다 고 해서 장구와 피리를 불러들였습니다. 녹음실에서 그는 장구를 직접 두드리며 불렀고 그 소리가 그대로 음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곡은 발매되자마자 설날 차례상 BGM 1위에 올랐고 동시에 청년 실업자 응원곡으로도 쓰였습니다. 작곡가는 에녹이 부르니까 길이 보인다고 말했다죠. 2025년 현재 에녹의 콘서트는 평균 5초 만에 매진되지만 작곡가들이 그를 찾는 이유는 다릅니다. 에녹에게 주면 곡이 전설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부른 곡들은 교과서에 실릴 정도입니다. 한 작곡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현은 미래를 열고 에녹은 과거를 되살린다. 박지현은 시작이라면 에녹은 끝이다. 에녹은 지금 트로트에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다음 3위는 그 깊이를 따뜻함으로 녹이는 감성의 달인입니다. 트로트의 국민 아들에서 어른으로 거듭난 이찬원입니다. 3위요. 한 소절마다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 이찬원입니다. 3위 이찬원. 작곡가 3일 이륜명 중 36명이 이 사람 목소리는 매년 한 살씩 더 진해진다 고 썼습니다. 그게 바로 이찬원의 가장 큰 무기이자 작곡가들이 그를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에녹이 소나무라면 이찬원은 대나무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곧지만 속은 단단하고 점점 더 깊어지죠. 2020년에서 3위로 데뷔했을 때만 해도 국민 아들이라는 귀여운 타이틀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보컬로 돌아왔습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고 호흡이 2배는 길어졌으며 무엇보다 감정의 농도가 달라졌습니다. 한 음대 교수는 이찬원의 성대는 20대 중반에 40대 중반의 깊이를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작곡가들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이찬원에게 주면 곡이 나이 든다. 좋은 의미로 은 그 변화의 증거입니다. 원래 2020년에 나온 곡인데 이찬원이 2025년 전국 투어에서 다시 불렀을 때 작곡가가 객석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쓴 곡이 아니라 이찬원이 다시 태어난 곡이다. 원곡은 3분 55초였는데 라이브 버전은 6분 28초, 그 2분 30초가 전부 추임새와 애드리브였습니다. 그는 가사 한 줄 한 줄에 5년의 시간을 담았습니다. 그 영상은 유튜브 1억 뷰를 돌파했고 30대 여성 조회 비율이 65%를 차지했습니다. 작곡가들은 그걸 보고 이찬원은 이제 아들이 아니라 남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찬원의 진짜 힘은 진심입니다. 그는 절대 감정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는데 그 담담함이 더 가슴을 파고듭니다. 2025년 상반기 그는 처음으로 밝은 곡이 아닌 어두운 곡에 집중했습니다. 제목은 원래는 70, 80 세대를 위한 추억 트로트였는데 이찬원이 이건 지금 30대가 써야 한다 고 해서 가사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녹음실에서 그는 편지지를 펼쳐놓고 불렀고 그 종이 넘기는 소리가 그대로 음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곡은 발매되자마자 멜론 성인 발라드 차트 1위에 올랐고 동시에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들은 트로트로 기록됐습니다. 작곡가는 이찬원이 부르니까 세대가 사라진다고 말했다죠. 2025년 현재 이찬원의 행사비는 5억 1천만 원을 넘었지만 작곡가들이 그를 찾는 이유는 돈이 아닙니다. 이찬원에게 주면 곡이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부른 곡들은 5년이 지나도 음원 차트에 남아있고 콘서트에서 다시 부를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로 들립니다. 한 작곡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녹은 깊이를 주고 이찬원은 그 깊이를 따뜻하게 녹인다. 에녹은 끝이라면
이찬원은 이어집니다. 이찬원은 지금 트로트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과거와 현재를, 아들과 어른을, 추억과 현실을 이어줍니다. 다음 2위는 그 연결을 폭발적으로 넓히는 만능키입니다. 어떤 장르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영탁입니다. 2위, 어떤 곡이든 명곡으로 만드는 마법사, 영탁입니다. 2위, 영탁. 작곡가 39명 중 35명이 이 사람에게 주면 내 스타일이 다 드러난다 고 썼습니다. 그게 영탁의 무서운 점이자 동시에 작곡가들이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끝내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찬원이 대나무라면 영탁은 만능 열쇠입니다. 어떤 자물쇠든 한 번에 딱 열어버리죠. 그는 에서 5위로 데뷔했을 때만 해도 찐이야 한 곡으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 그의 곡은 50곡이 넘고 장르도 트로트, 발라드, 댄스, 힙합, 록까지 넘나듭니다. 한 음향 전문가는 영탁의 성대는 8옥타브를 자유자재로 오간다고 했습니다. 작곡가들은 그걸 보고 영탁에게 주면 내 한계가 드러난다 고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는 그 만능 열쇠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원래 그 곡은 슬로우 템포의 감성 트로트로 기획됐어요. 그런데 영탁이 데모를 듣고 이건 빠르게 해야 한다고 해서 템포를 80bpm으로 올렸습니다. 녹음실에서 그는 52번을 다시 불렀습니다. 51번째까지는 작곡가가 괜찮다고 했는데 52번째에 영탁이 갑자기 찐이야를 17번 반복하며 불렀습니다. 그 테이크가 그대로 음원에 들어갔고 지금도 2분 10초 지점에서 그 17번이 들립니다. 그 곡은 발매 1년 만에 5억 스트리밍을 돌파했고 2025년 현재까지도 노래방 순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작곡가는 영탁이 아니었다면 그 곡은 묻혔을 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영탁의 진짜 힘은 변주입니다. 그는 같은 곡을 2번 다시 똑같이 부르지 않습니다. 2025년 하반기 그는 처음으로 진지한 곡에 집중했습니다. 제목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리메이크 버전. 원래는 유머러스한 상황극이었는데 영탁이 이건 이제 슬픈 곡으로 해야 한다 고 해서 키를 반음 낮추고 피아노만 남겼습니다. 녹음실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불렀고 그 눈물 소리가 그대로 음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버전은 발매되자마자 멜론 발라드 차트 1위에 올랐고 동시에 원곡 조회수가 2배로 뛰었습니다. 작곡가는 영탁이 부르니까 웃음이 눈물이 된다고 말했다죠. 2025년 현재 영탁의 저작권료는 월 3억 원으로 추정되지만 작곡가들이 그를 찾는 이유는 돈이 아닙니다. 영탁에게 주면 곡이 2배로 산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리메이크한 곡들은 원곡보다 더 오래 갑니다. 한 작곡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찬원은 진심으로 이어주고 영탁은 그 진심을 폭발시킨다. 이찬원은 연결이라면 영탁은 확장이다. 영탁은 지금 트로트의 만능키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장르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 모임은 트로트를 세계로 데려갑니다. 이제 마지막 1위입니다. 작곡가 3-4명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이미 트로트의 미래를 쥔 소년. 1위, 트로트의 과거와 미래를 한몸에 가진 정동원입니다. 1위, 정동원. 작곡가 37명 중 3-4명이 단 한 명도 망설이지 않고 지금 당장 곡을 주고 싶은 가수는 정동원이라고 썼습니다. 그 압도적인 숫자만큼이나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이 아이는 트로트의 과거와 미래를 한 몸에 지니고 있다. 영탁이 만능 열쇠라면 정동원은 그 열쇠로 열리는 모든 문입니다. 그는 2020년
출연 당시 만 13세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천재 소년이라는 타이틀이 전부였죠. 그런데 2025년 지금 그는 만 19세가 되었고 목소리는 이미 40대를 넘어섰습니다. 한 성악 전문가는 정동원의 성대는 10대에 60대의 깊이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작곡가들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정동원에게 주면 곡이 50년을 산다. 은 그 영원함의 증거입니다. 원래 그 곡은 70대 원로 작곡가가 죽기 전에 남기고 싶었던 곡이었어요. 처음엔 5절까지 있었는데 정동원이 여백이 필요하다고 해서 3절만 남기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채웠습니다. 녹음실에서 그는 31번을 다시 불렀습니다. 31번째까지는 작곡가가 만족했는데 31번째에 정동원이 갑자기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을 감고 불렀습니다. 그 테이크가 그대로 음원에 들어갔고 지금도 4분 12초 지점부터 20초 동안 악기 소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20초가 곡의 핵심입니다. 그 곡은 발매 일주일 만에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고 2025년 현재까지도 멜론 명곡 차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조회 비율이 오슈 10대 조회 비율이 28%를 차지했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최초의 트로트였죠. 정동원의 진짜 힘은 성장입니다. 그는 매년 자신을 깨뜨리고 다시 만듭니다. 2025년 상반기 그는 처음으로 밝은 곡을 어둡게 불렀습니다. 제목은 리메이크. 원래는 어린이 동요 같은 곡이었는데 정동원이 이건 이제 어른들의 놀이가 되어야 한다 고 해서 키를 반음 낮추고 현악 4중주를 넣었습니다. 녹음실에서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불렀지만 마지막 30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버전은 발매되자마자 어린이날 특집 1위에 올랐고 동시에 성년의 날 응원곡으로도 쓰였습니다. 작곡가는 정동원이 부르니까 어린 시절이 아련해진다고 말했다죠. 2025년 현재 정동원의 추정 자산은 180억 원, 행사비는 6천만 5천 원을 넘었지만 작곡가들이 그를 선택한 이유는 돈이 아닙니다. 정동원에게 주면 트로트가 영원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가 부른 곡들은 10년 뒤에도 불릴 명곡으로 남을 가능성이 95%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한 작곡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탁은 모든 장르를 열고 정동원은 그 문을 닫지 않는다. 영탁은 지금이라면 정동원은 영원이다. 정동원은 지금 트로트의 영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어린 시절의 순수를, 청춘의 열정을, 중년의 깊이를, 노년의 여운을 한꺼번에 담고 있습니다. 작곡가 34명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는 이미 트로트의 과거를 안고 미래를 열고 있는 유일한 가수입니다. 이로써 작곡가들이 진심으로 탐내는 남자 트로트 가수 탑10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10위, 김중현의 반항부터 1위 정동원의 영혼까지. 이들은 각기 다른 색깔로 트로트를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1위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가수는 다음 영상에서 단독으로 깊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3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로트는 이제 더 이상 중장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10명이 증명하듯 트로트는 모든 세대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0위부터 1위까지 작곡가들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하나하나 따라오다 보니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갔네요. 김중현의 반항부터 정동원의 영혼까지. 이 10명의 가수는
각기 다른 색깔로 트로트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를 10년, 20년 앞당겨 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잎을 피워내고 중장년의 추억을 지키면서도 10대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돌아보면 이 순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작곡가들이 밤새 고민하며 써내려간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 속에서 트로트는 더 이상 옛날 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이야기로 거듭났습니다. 정동원이 1위에 오른 건 그래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19살, 소년의 목소리에 70년 트로트 역사가 담겼고 그 목소리가 또 70년을 더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만난 10명 가운데 누가 가장 마음을 움직였나요? 김중현의 도전인가요? 안성훈의 따뜻함인가요? 아니면 정동원의 무한한 여백인가요? 댓글로 한 명씩만 적어주세요. 가장 많이 언급된 가수는 다음 영상에서 40분 단독 특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트로트는 이제 우리 모두의 노래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저녁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